안녕하세요. 저는 7년의 결혼 생활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멋모를 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늦둥이였거든요. 엄마 아빠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아이를 키울 엄두를 못 내셨죠. 그러다가 생활이 안정적이게 되고 뒤늦게 40대가 되어서야 저를 낳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칠순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제 결혼식을 보고 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엄마에게 꺼냈을 때 엄마는 로또라도 당첨이 된 것처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때 엄마가 정말 기뻐하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나 용희 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나랑 결혼하고 싶대. 엄마, 내가 아직 어린 거 아는데 나도 용희 씨랑 결혼하고 싶어. 오랫동안 고민해 봤거든? 아직 20대 중반이고 어리긴 하지만 용희 씨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나 결혼해도 될까? 아유, 우리 딸 너무 장하다. 엄마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니 엄마는 너무 기쁘단다. 용희야, 나도 오랫동안 봐왔잖니. 매번 너한테 진실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걸 보면 용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 딸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어딜 가든 사랑받고 잘 살 거야. 프로포즈는 언제 받은 거야? 상견례도 얼른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유, 이제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이제 나 결혼하니까 다른 소원 한번 생각해봐. 손주 낳는 거 보는 건 어때? 아니면 우리 아이 낳고 나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는 건? 엄마, 나 결혼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소원도 빌어줘. 엄마가 나중에 나 아이 낳고 나면 몸조리도 다 해줄 거지? 우리 아이도 봐주고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다 볼 거지? 그래. 우리 지혜 예쁜 아이 낳으면 엄마가 다 봐줄 수 있지. 아무리 엄마가 몸이 힘들고 아파도 엄마는 우리 딸 위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장아장 걷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결혼할 정도로 커가지곤. 정말 시간이 빠르구나. 네 아빠 살아계셨으면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그러게 엄마. 아빠는 더 좋아하셨을 텐데. 용희도 몇 번 못 보고 가셨잖아. 용희 씨 딱 처음에 봤을 때부터 아빠가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 기억난다. 이번에 쉬는 날에 우리 아빠 보러 다녀오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꿈에 나왔더라고. 환하게 웃고 있어서 아빠가 거기서 편한가 보다 싶었거든. 내가 엄마랑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고 말했어. 아빠 외로워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엄마랑 좀 더 있겠다고 했으니까 아빠가 더 기다리실 거야. 그래, 우리 딸 웨딩드레스도 엄마가 골라주고 사진도 골라주고 해야지. 아빠 보러 다녀오자. 아유, 우리 딸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가 알아볼 게 많겠다. 결혼 비용도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 준비 안 돼 있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알았지? 우리 딸 위해서라면 엄마가 다 줄 수 있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하니 엄마는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사실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엄마의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지고 계셨던 상황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기력도 부쩍 쇠약해지셨고 우울증도 앓고 계신 상황이라 사실 저는 엄마의 곁을 떠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너무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든 제가 빨리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항상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돌아가실까 전전긍긍이셨죠. 저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남편은 졸업과 동시에 프로포즈를 했고 그렇게 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이나 저희 집이나 경제적 상황은 비슷했지만 엄마는 외동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며 선포를 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셨죠. 엄마는 남편을 마치 아들처럼 아껴주셨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제 시집살이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10분 거리에 살고 있던 시댁의 시모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셨고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살림을 알려주겠다며 이것저것 집에 오면 지적하기 바쁘셨어요. 매번 말로는 저를 위해 찾아온다곤 하셨지만 제가 보는 시모는 마치 감시자 같았어요. 아유, 네가 아직 어려서 이런 걸 공간 활용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살림 노하우가 늘어서 또 잘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이건 여기다 놓고 저건 이렇게 놓으면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놓고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쓸데없이 이런 것들 막 사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네가 바깥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살림은 여자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다. 알뜰살뜰하게 네가 챙겨야지 어쩌겠니? 네, 어머니. 근데 저희는 둘이 나눠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은 제가 잘 안 쓰고 저기 안쪽에 넣은 물건을 자주 써서 아까처럼 놓아둔 게 편해요. 그냥 아까처럼 놓고 쓸게요. 안 쓰는 물건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머님 걱정되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가 뭘 잘해보겠다는 거야? 어려서 시집 와가지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긴 하겠어? 에휴, 됐고 너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하나도 없다. 30년 넘게 살림한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더 잘 알겠니? 에휴, 나 때는 이런 거 친정엄마가 와서 싹 다 정리해주고 살림도 다 해주고 갔다지만 네 엄마는 뭐 나이도 너무 많고 여기 와가지고 살림이나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친정엄마처럼 해주는 거니까 잔말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고 보니 너희 엄마는 요즘 건강 좀 어떠시니? 저번에 보니까 에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아, 그때 감기 걸리셔가지고 몸이 별로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요즘 엄마가 건강관리하신다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취미생활도 시작하셨거든요. 집에만 있는 것도 힘드시다면서 쉬엄쉬엄 소일거리도 하고 계세요. 그래도 전보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힘도 많이 나고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너희 엄마가 연세가 많으시니 언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참 너도 걱정이 많긴 하겠네. 엄마까지 가시면 식구들도 하나 없고 고아 아니니. 그럼 우리 아들이 상주로 있어야 하는 건가? 에휴, 우리 아들도 참 속이 말이 아니겠다. 어쨌든 친정엄마한테는 집안일 쓸데없이 말하는 거 아닌 거 알지? 뭔 일 있으면 시댁에 말해도 친정에는 말하는 거 아니다. 네가 어려가지고 모를까봐 말해주는 거니까 참고해. 시모는 사사건건 부부의 생활에 간섭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다투거나 사이가 좋지 않을 때면 왜 다퉜는지
왜 화해를 하지 않는지, 누구의 잘못인지까지 모두 간섭했고, 은근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친정에는 어느 하나라도 알려지지 않도록 매번 확인을 하셨어요. 그런 시모의 태도 때문에 부부 사이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저는 입덧이 무척이나 심했어요. 심한 입덧 때문에 몸무게가 일주일에 5kg나 빠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죠. 지혜야, 많이 힘드니? 내가 너 임신했을 때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네가 나를 닮아버렸나 보구나. 이런 걸 물려주다니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너 임신했을 때 입덧 안 하고 지나갔으면 너도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걸. 엄마가 미안해. 뭐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힘들면 요새는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그러던데. 너무 꾹꾹 참지만 말고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그래. 아휴, 내가 대신 입덧을 해줄 수도 없고 어쩌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입덧 심할수록 아이가 잘 있는다고도 하잖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몸무게가 좀 줄어서 이번에 안 그래도 병원에 가서 수액도 맞고 왔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처음에 입덧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병원에서도 시간 지나면 점점 나아진다고 하니까 엄마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입덧은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엄마 때문이 아니야. 아유, 그래도 입덧하는 거 엄마 닮는 사람 많다고 하더라. 안 그래도 마른 우리 지에 입덧하느라 더 말라버려서 어쩌니? 아무리 손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한테는 우리 딸이 더 소중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혹시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엄마가 다 해줄게. 밥 먹는 게 힘들면 엄마가 죽이라도 써서 올까? 예전에 너 엄마가 해준 전복죽 맛있다고 좋아했잖아. 그거 좀 해다 올까? 엄마, 괜찮아. 아직은 뭐 먹고 싶은 생각은 안 드네. 아, 엄마 예전에 나 아팠을 때 메밀죽 해준 거 그거 기억나? 나 그거 갑자기 먹고 싶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메밀죽은 갑자기 떠오른다. 그거 먹을 수 있나? 조금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오니까 입덧도 싹 사라진 것 같고 좋다. 엄마, 며칠만 우리 집에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그래.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다 만들어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이라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해. 한 입이라도 먹으면 다행이지. 김서방도 며칠 좀 있다가 가라고 해서 안 그래도 엄마가 며칠 있다가 가려고 했어. 무리하지 말고 누워 있어. 힘들어도 조금씩 먹다 보면 넘어가는 게 있겠지. 그런 거 잘 챙겨 먹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덧하는 저를 위해서 엄마는 온갖 음식을 다 해다 주셨죠. 냄새만 맡아도 입덧이 심해서 엄마는 항상 집에서 요리를 하고 다 만든 음식만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오시기도 했어요. 시모는 제가 입덧을 하는 꼴을 쳐다보기도 싫다면서 입덧 끝나면 연락하라는 어이없는 말만 하셨고요. 질순이 다 된 엄마가 친정집과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나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를 위해서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다 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의 정성 때문이었는지 입덧이 금방 좋아졌습니다. 입덧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시모는 끊었던 발길을 다시 찾았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모두 지적하기 시작하셨고, 제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엄마, 어머님께서 얼마나 정성이었는지 알아? 매일매일 음식 여러 개 다 만들어 오시고 진짜 정성이셨어. 내가 어머님 딸이었으면 매일 눈물바다 감동이었을 거야. 지혜가 어머님 덕분에 입덧도 안 하고 너무 좋아졌지 뭐. 병원에서도 건강해졌다고 할 정도라니까. 진짜 다행이야. 나는 입덧이 그렇게 심한 건지 몰랐다니까. 임신하면 다들 그러는구나 하니까 뭐. 우린 둘째 생각도 못하겠어. 아유,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임신하면 다 그러는 거지. 무슨 특별한 일 겪은 것 마냥 말하고 그러니? 나도 너 임신했을 때 입덧했지 뭐. 그리고 입덧 같은 거는 엄마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아주 유난이야. 제가 아직 어려서 오버하는 거지. 원래 그렇게 심한 거 아닌데. 에휴. 그리고 친정엄마는 원래 다 그렇게 해주는 거야. 딸 시집 가면 원래 집안일도 싹 다 친정엄마가 해줘야 하는 건데, 쟤는 엄마가 나이 들어가지고 못 해주니까 그런 거라도 해줘야 마음이 편하니 그렇게 하셨던 거겠지. 그래도 입덧 심할 때 와서 챙겨줬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그래, 우리 엄마도 고생 많았지. 내가 그거 다 알지. 할머니 시집살이 다 견뎌가면서 집안 살림하고. 지혜야, 우리 엄마는 나 낳고 일주일도 안 돼서 반일하고 그랬다니까. 너는 진짜 편한 시어머니 만난 거야. 그때는 조리원이 어디 있어. 그냥 집에서 며칠 쉬고 바로 일하는 거지. 할머니도 애 안 봐주고 그래서 그 갓난아이 없고 다니고 그랬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이 봐준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아, 그래.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저 이번에 엄마가 조리원 예약해 주신다고 해서 예약하려고요. 엄마가 조리원 비용도 다 대주신다고 해서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병원 연계된 곳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 병원 가면서 물어보려고요. 조리원 나오고 나서도 산후도우미도 온다고 하니까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1년 휴가 준다고 하니 제가 아이 돌봐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쓸데없는데 돈 쓸 필요가 뭐가 있니? 애는 너만 낳니? 너는 아직 20대인데 창창한 나이에 얼마나 쉬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때는 일주일이 뭐야? 3일이면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일주일이면 반일했지. 뭐 너야 아직 젊으니까 출산하고서도 바로 일해도 아무 상관없어. 조리원은 무슨? 거기다 쏟아부을 돈 있으면 저축할 생각이나 해야지.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려고 조리원을 간다는 거니? 됐으니까 네 엄마한테도 조리원은 됐고 돈으로 달라고 해라. 그냥 내가 와서 산후조리 해주면 될걸. 그 돈 나한테 달라고 해. 내가 우리 동생들도 다 산후조리 해줬어. 걔네들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살고 있으니까 산후조리원 갈 생각하지 말고 그 돈 나한테 주고 나한테 산후조리 받아. 시모는 자신이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면서 말을 하셨어요. 남편 또한 시모가 시모의 동생들, 올케들까지 싹 다 산후조리를 해줬다면서 조리원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아이 성별이 나오기도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성별이 아니면 바로 둘째를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도 서슴없이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입덧을 했던 저를 보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둘째를 말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시모는 집에 오는 빈도수가 더더욱 잦아졌어요. 매번 부엌에 들어와 음식을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화를 냈어요.
얘,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런 인스턴트나 먹으면서 우리 귀한 손주를 키우고 있는 거야? 엄마가 된 게 이런 거나 먹고 말이야. 아무리 이런 게 편하다고 하지만 네가 직접 다 요리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지. 요즘 애들이 왜 아토피가 그렇게 많겠니? 다 이런 거 엄마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처먹어서 그런 거지. 에이구. 너는 임신했다는 애가 생각이 있는 거니? 뱃속에 애를 건강하게 키울 생각해야지. 지모 힘들다고 대충대충? 너 안 되겠다. 출산하기 전까지 내가 이 집에 와서 좀 있어야 되겠어. 안 그래도 산후조리도 내가 해줘야 하는데 잘 됐다. 네?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고 산후도우미 오셔서 산후조리 해주실 거예요. 조리원 안 가는 대신 산후도우미 오시기로 했잖아요. 어머님 안 오셔도 돼요. 음식 걱정되시면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그러니 너무 하나하나 다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걱정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저랑 남편 둘 다 일하다 보니 바쁠 때는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런 거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집안일은 여자가 챙겨야지. 남자가 어떻게 다 챙기니? 너 우리 아들 주방에도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주방일은 여자가 봐야지. 밥은 제대로 해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애도 애지만 우리 아들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따위로 먹이는 거야? 네가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살림은 조금씩 하면서 늘려야지. 이건 뭐 밑도 끝도 없고 늘지도 않고 원. 아이고. 이 상태로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지 안 봐도 뻔하다 정말. 됐고, 오늘부터 반찬 하나씩 만드는 법 말해줄 테니까 틈틈이 연습해라. 어머님,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반찬은 제가 만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회사가 제 편이 봐준다고 하지만 1년 동안 육아휴직 해야 하는데 그동안 일도 다 마무리해야 하고요. 오늘만 일찍 끝난 거지 늦게 끝나는 날도 많아서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매일 반찬 하나씩 만들 수 없어요.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어머, 얘가 말대꾸 하는 거 봐라. 네가 친정엄마가 정고 건강했으면 알아서 와서 반찬도 싹 다 해주고 집안일도 다 해줄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지. 니네 엄마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못 해주는데 나라도 이렇게 신경 써야지 어쩌겠니? 입덧할 때는 그렇게 잘만 챙겨주더니만 왜 지금은 안 챙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쓰게 생겼니? 나까지 신경 안 쓰면 너네가 사람 구실하면서 살기나 했겠어? 엄마는 제 생활을 존중해 주셨고 사이가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집에 오신 적이 거의 없었지만 시모는 하나하나 감섭하면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마치 친정엄마가 챙겨줘야 할 것을 자신이 생각해서 챙겨주는 것이라며 저를 위하는 듯 말을 했어요. 저는 시모의 행동, 말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되었죠.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는지 아이는 임신 중기를 넘기지 못하고 유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유산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자책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시집살이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했죠. 지혜야, 괜찮니? 이거 네 잘못 아닌 거 알고 있지? 들어보니까 임신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이 하나 낳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가 봐. 내가 좀 더 네 몸을 잘 살폈더라면
우리 지혜가 이렇게 힘든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우리 딸 몸조리 잘해야지. 엄마가 지혜 입덧할 때 차라리 임신 안 했으면 우리 딸 안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나? 엄마가 된 게 그런 생각이 나다니 너무 미안하다. 엄마, 이거 엄마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임신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고 나 아직 젊어.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직 임신은커녕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나는 좀 빠른 편이었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탓 하지 마. 그래, 지혜야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알지? 누구한테나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생길 수 있는 일이야. 너도 절대로 자책하지 말고. 그나저나 김서방은 어디 갔니? 아까까진 집에 있더니만 나오더니 갑자기 없어졌네. 뭐 사러 간 거야? 그래도 며칠은 누워서 쉬어야 할 텐데 회사에는 말했니? 며칠 푹 쉬어야 한다고 말해서 몸 관리도 하고 쉬어야 돼. 회사에서도 당분간 일 걱정하지 말고 쉬라고 하더라고. 남편은 필요한 거 있어서 잠깐 나갔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도 있고 어머님도 자주 오시니까 집안일이며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안 그래도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엄마 걱정시킨 거 아닌가 몰라. 병원에서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잘못 아니고 몸 어디 이상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제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에 너무나 힘들어 하셨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엄마는 모든 것이 당신의 탓이라고 하셨지만 반대로 시모는 모든 게 제 탓이라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조심하지 않은 탓으로 은근히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게, 일은 뭐하러 다녀가지고 이 난리니? 내가 임신하고 입덧 심하니까 일이나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어? 그 젊은 나이에 애를 흘리는 게 말이 되니? 아휴, 아니 너 어디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다음 임신은 그래서 언제 할 수 있대? 어차피 젊으니까 금방 괜찮아진다고 하지? 왜 그렇게 된 거라니? 아휴, 그러게. 몸 관리 제대로 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고집 부리더니만. 어머님, 제가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병원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리고 애를 흘리다니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더 저한텐 스트레스예요. 병원에서는 심한 스트레스 받아도 그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어머님? 제발 저 몸조리 할 때만이라도 가만히 좀 놔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얘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얘 용이야. 얘 좀 봐라. 내가 무슨 얼마나 잔소리를 했다고 눈 똑바로 뜨고 가만두라고 하는 거니? 아주 그냥 뭣도 모르는 애 며느리라고 들였다가 내가 꼼짝을 못하겠다 정말. 너 지금 그럼 내 탓이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그게 내 탓이야? 네가 애를 잘 잡아두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아무리 좋은 씨를 주면 뭐하니? 받지 좋지 않은데. 아유, 엄마, 그만해. 얘가 예민해져서 그래. 자기도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화내는 거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지혜야, 너도 그만해. 왜 엄마한테 그래? 우리가 잘못한 일 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스트레스 줬어? 네가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밥이며 보며 다 해주는데 진짜 제발 좀 그만해라.
나도 화나려고 해. 뭐? 당신이 뭐가 화나?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잖아. 내가 스트레스 뭐 때문에 받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거 당신 알잖아. 그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둔 게 누군데 그래? 뭘 그만하라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건지도 다 알고 있었잖아. 어머머머, 얘가 진짜 미쳤나 보다.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니? 어디 귀한 우리 아들한테 소리를 치고 난리야? 얘같이 얘도 못 지켜놓고선 어디서 큰 소리야? 너 옛날 같으면 바로 쫓겨나는 거야, 알아? 아주 그냥 늙은 부모 밑에서 오냐오냐 키운 티가 여기서 확 나는구나. 시모는 막말을 내뱉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생각을 했지만 그날 이후로 엄마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시면서 이혼에 대한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어요. 충격을 받을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냥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뒤 엄마는 갑자기 쓰러지셨죠.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엄마는 쓰러지시고서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하루를 넘기기 힘들 거라는 말을 하셨죠. 저는 엄마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병원을 지켰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시댁 식구들은커녕 남편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연락이 닿은 남편은 어이없는 소리만 했을 뿐이었어요. 여보, 왜 안 와? 엄마 오늘 밤 넘기기 힘드실 거래.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엄마 임종은 같이 봐야지. 그래도 엄마가 당신 아들처럼 잘 챙겨주셨잖아. 엄마가 당신도 보고 싶어 할 거야. 몇 시간 못 버티실 수도 있대. 바쁜 거야? 회사에 한 번만 말하고 오면 안 될까? 나 너무 무섭고 힘들어. 엄마 진짜 오늘 가시면 어떡해? 지금 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여보, 얼른 와. 그게 지혜야. 미안한데, 나 조금 늦게 가야 할 것 같아. 아니, 엄마가 오늘 마침 어디 예약을 좀 했는데, 내가 어머님 병원에 가보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너무 고집을 부리시네. 여기가 소문난 간장게장 맛집이라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런 곳인가 봐. 그래도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지혜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지금 몇 시간 못 버틸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지 말고 당장 와. 당신 진짜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고 하는 거야? 지금 밥 때문에 엄마 임종도 못 지킨다고 하는 거냐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 뭐 하자는 거야? 당장 와. 지금 안 오면 나 당신이랑 앞으로 못 살아. 나다. 너 지금 네 남편한테 하는 말꼬락서니가 그게 뭐니? 갈 사람 때문에 산 사람 배골면 쓰겠냐? 네 엄마야 인생 순리대로 가는 거고. 솔직히 살 만큼 산 사람 아니니? 네 아빠 곁에 간다는데 네가 그렇게 못 놓고 있는 것도 그것도 도리 아니다. 어차피 중환자실에 계시다면서 말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모를까? 숨 넘어가는 분 얼굴 봐서 뭐 좋다고 그러는 거니? 밥 먹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끊어라. 시모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연락을 하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다시 걸어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홀로 엄마의 마지막을 지키게 되었어요. 엄마는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바로 장례식 준비가 되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식구들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장례를 치르는 사이 근교로 여행을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밥집에서 나오면서 음주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사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에 참석을 하지 않고서 여행을 갔다는 사실에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여행길이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장례가 끝이 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시부모님의 보험금 수익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외아들마저 사망을 한 상태라 가족들의 사망보험금은 모두 저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장례가 다 끝난 이후 만난 이모는 놀라운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죠. 지혜야, 엄마 너무 보고 싶지? 그래도 언니는 네가 너무 힘들지 않게 잘 살길 바랄 거야. 사실 언니가 너 결혼 생활 힘든 거 다 알고 있었어. 우연히 한번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화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가서 뭐라고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대. 아이 유산하고 나서는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언니 몸도 좋지 않고 그 집에서 나와도 자기는 이제 곧 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남편한테 기대서 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그랬는데 네 시댁 식구들 끝까지 언니 장례식도 안 오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네 시댁 식구들 죽은 거 그거 아마 벌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엄마가 내 상황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엄마가 한 번도 저한테 말을 꺼내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나는 엄마가 내 결혼 생활 보면서 행복해하면 기뻐하고 좋아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엄마는 피눈물 흘리고 있었겠네요. 엄마한테 솔직히 말할 걸.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엄마랑 오래 같이 살 걸 그랬어요. 지혜야, 너희 엄마는 그래서 네가 너무 기특하기도 했고 안쓰러웠대. 아빠 가시고 나서 자기마저 가버리고 나면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무너질까 봐 그래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가족이라도 있으면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던 거야.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걸 보고는 혼자서도 잘 해내겠다 싶으셨나 봐. 언니가 끝까지 버틴 거 너도 알고 있지? 난 네 엄마가 끝까지 너 지키려고 그런 거 같아. 그 사람들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 난 톡톡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지혜야, 네 잘못 아무것도 없어. 알지? 그 사람들 다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 보란듯이 당당하게 살아. 엄마는 이미 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짐작하셨는지 또다시 홀로 남겨질 딸이 걱정돼요. 뭐라고 말도 못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났고 그런 모습에 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모는 엄마의 당부를 잊지 않고 저를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변호사도 선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 해결을 해주셨죠.
시부모님의 친인척도 안 계셨고 남편에게도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받게 된 보험금과 재산도 전부 저에게 그대로 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잘 이겨내길 바랐던 엄마의 마음처럼 저는 요즘 홀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도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요즘은 많이 힘을 받고 있네요. 늘 받기만 했던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잘 버티고 있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올해 명절 때 안 좋은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때의 사건이 벌써 4개월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저희 집에 동서네이가 찾아왔어요. 고심 끝에 문을 열어주게 되었는데 문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도 없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치며 저희 부부에게 대들었던 동서내외가 무슨 이유 때문에 무릎까지 꿇고 오열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던 동서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부부로 지낸 지 15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가족의 연을 맺은 동서는 결혼 10년 차가 되었죠. 10년 동안 동서와 저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동서가 자기보다 못 배웠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던 저는 동서가 시댁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거리를 두면서 서로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동서도 제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의식했는지 필요한 말 아니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지만 항상 저와 동서의 관계는 외주를 타는 것 마냥 위태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동서내외를 아예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항상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장 대표로 시동생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동서와 결혼을 하고 사고를 한번 크게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시동생이 남편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서내외가 결혼을 한 지 2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었는데 그때 당시 시동생의 차에 부딪혔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죠. 여기서 문제가 시동생이 잘못 판단했던 건 바로 119에 먼저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무서웠는지 도망을 치게 되었고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처벌을 받고 나왔던 시동생은 취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남편 밑에서 일을 배우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동서도 남편 사업장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손을 도와주며 월급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징역 생활을 하는 5년 동안 저희가 정말 많이 도와줬었지만 동서에게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을 만큼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동서였어요. 동서내외가 처음 결혼을 했었을 당시 둘 다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편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아마 싫었을 거예요. 동선의 가족이라곤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 한 분이라 도움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항상 뒤에서 챙겨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시간을 5년이나 함께 해와서 그런지 동서는 저희가 베푸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이 저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죠. 그래도 항상 동서가 불쌍하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거슬리는 말투들도 좋게 넘어간 적이 많았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좀 심한 것 같으면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주의를 줬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느끼지 못했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가 시동생이 출소를 하게 되었고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처지라 남편 밑에서 동서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각자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명절이 오기 한 달 전에 연말이라 정신없을 때 저도 직장에서 퇴근하고 남편 사업장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었는데 제 옆에 있던 동서가 먼저 말을 붙여왔어요. 이번 명절에 형님 친정에 먼저 가신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전염병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아빠 얼굴도 못 뵈러 가거든요. 다음날 바로 오시는 거예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은영 아빠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번 명절에는 시댁에 먼저 갔다고 그이가 이번 명절에는 친정부터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 그럼 그동안 저는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불편한데?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 저도 형님 올 때 가야 되겠어요. 그건 동서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머님이 서방님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최대한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해볼게. 음식 만드는 건 어머님이랑 같이 도와가면서 하면 되잖아. 저번 명절에 동서가 서방님이랑 여행 다녀온다고 해서 어머님이랑 둘이서 음식 만들었을 때 천천히 하면서 먹을 만큼만 했었거든. 동서도 알겠지만 어머님이 명절 음식 쌓아둘 정도로 많이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이번에도 먹을 만큼만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동서는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래도 어머님과 함께한 지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동서가 먼저 다가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해봐. 동서가 어머님이랑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정도면 어머님은 확실하게 느끼고 계실걸? 동서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색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엔 서로에게 오해가 쌓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어머님도 동서한테 말은 안 하시지만 분명 불만이 쌓여 있을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봐. 형님은 어머님한테 항상 이쁨을 받으니까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부부를 그동안 도와주는 걸 옆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는데 당연히 형님을 안 이뻐할 수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형님보다 제가 배운 것도 많은데 무슨 말만 하면 저를 가르치시려고 계속 충고를 하시는 게 듣는 제가 좀 거북하네요. 대학교라도 나왔으면 그나마 인정이라도 해드리죠. 고졸밖에 안 나오셨으면서 어떻게 저를 가르치려 드세요? 저도 형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정도껏 차이가 나야 말이죠. 석사랑 고졸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이가 교도소 다녀오지 않고 제가 아이만 안 낳았어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어찌됐든 이번 명절날 최대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명절 음식을 워낙 간소하게 하셔서 손이 많이 가는 건 잘 안 하시려 하잖아요. 다녀오시는 김에 꼬치 산적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서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직원들 옆에 가서 앉아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말투와 표정은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다른 직원들 사이에 껴있는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저를 보며 마지막에 뱉었던 말들은 평소에 동서가 저와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줬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냥 넘어갈 수 없던 저는 동서에게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불러서 좀 전에 생각 없이 뱉었던 말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정색하며 동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길 원하고 있었는데 저를 노려보면서 팔짱을 끼더니 싫다는 말로 대받아 쳤습니다. 싫다고? 동서가 그럼 잘했다는 거야? 내가 고졸인 게 뭐 어때서? 그럼 동서는 석사 학위까지 취득해서 삶이 달라졌어? 나랑 차별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고. 석사 나오면 뭐해? 어차피 저기 고졸밖에 안 나온 직원들 사이에 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 방금 한 말에 대해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 동서가 한 말들에 대해 주워 담지 못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지나친 행동은 자제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줄게. 그럼 앞으로 보게 될 직원들 얼굴 보면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서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이 그래도 저보다 손윗 사람인데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시겠어요? 그래도 고졸까지 나왔으면 생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괜한 소리 안 피우지 마시고 하시던 일이나 마저 마무리 지어주세요. 연말이라 지금이 얼마나 바쁜 시기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서로 얼굴 붉혀서 일에 지장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주버님도 그걸 원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동서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제가 다른 직원들한테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자신이 생각 없이 뱉은 말에 대해 깨닫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라고 있었는데 제 예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남편의 회사였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제 얼굴 표정을 보더니 동서가 또 개념 없이 입을 함부로 놀렸냐면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남편은 제 표정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었죠. 남편도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시동생에게 전화를 따로 걸었고 동서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어요.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시동생은 사과가 아닌 오히려 남편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들고 있었어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얼마나 싫은 소리 했다고?
퇴근하자마자 전화해서 기분 상하게 하는 건데. 형, 내 성격 몰라? 너 지금 형이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어떻게 된 게 너랑 재수 씨는 왜 항상 그 모양인 거냐?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우리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상처를 줘? 이건 네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똑바로 잡아야 하는 거라고. 5년 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만 살지 않았어도 재수 씨랑 우리가 이렇게까지 감정 상태가 안 좋아지지 않았을 거다. 나는 너랑 재수 씨 데리고 일하고 싶은 줄 알아? 네가 다니려는 회사는 범죄 이력 조회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 눈치껏 알아서 행동해야지. 잔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면서 내 밑에 일을 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개념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없는 5년 동안 우리가 재수 씨가 출산한 아이도 봐주고 음식까지 해주면서 집안 살림도 도와줬었는데 그런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5년 만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좀 더 넓은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려고 아파트도 30평대로 이사가게 해주고 차까지 다시 뽑아줬잖아. 그럼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잔소리고 너희가 얘기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아으,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답답해서 진짜. 이리 줘봐봐. 아주버님, 저예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 형님한테 불만이 많았었어요. 저한테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투들이 전부 다 못 배운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형님보다 더 배워서 그런지 지금까지 형님을 손윗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재수 씨, 지금 말 다 했어? 우리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 다음부터 조심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그러는 재수 씨는 석사 나와서 내 밑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는 건 안 창피한가 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내일부터 회사에 안 나와도 되니까 집에서 애나 보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였는지 깨달아 보라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동서에게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시동생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게 되었죠. 문제는 아침부터 남편과 시동생이 회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바탕 했는지 오랜 시간 남편과 함께 일을 해왔던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저는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남편의 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말리고 있었고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 가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내가 뒤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너는 조금의 감사함도 없는 거지? 너도 더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그래도 동생이라고 출소하고 나서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품에 끼고 있어줬으면 조금이라도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나랑 너희 형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아주 배가 불렀지? 네가 징역을 사는 5년 동안 너희 형수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 형이고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나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받은 것 뿐이라고. 내가 왜 징역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말아먹게 한 건 전부 형 때문이라고. 그때 나한테 스트레스만 안 줬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고 5년이라는 내 소중한 시간을 징역을 보내면서 허비하지 않았겠지. 지금 말 다 했어요? 서방님이 징역을 살게 된 게 왜 이 사람 때문인데요? 서방님이 그때 집 좀 늘리겠다고 아버님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그 돈 홀라당 전부 탕진해 버렸잖아요. 노름은 서방님이 해놓고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탓하는 건데요? 형으로서 생각 없이 행동한 동생에게 따끔한 충고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이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애초부터 허튼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겠죠. 5년 동안 징역 생활하면서 그래도 정신 차리고 변화된 모습을 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조금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잘못도 없는 이 사람 원망만 하고 살았었나 봐요. 이 회사 정말 힘들게 이끌어왔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곳이에요. 서방님이 여기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요. 그만 나가주세요. 어차피 얼굴 보면서 지낼 필요 없잖아요. 저희 도움 없이 동서랑 잘 살아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요. 더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저는 시동생에게 화를 내게 되었고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남편과 저도 더는 물러나지 않으려 하자 시동생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짐을 챙긴 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아직까지 철이 덜 들은 행동을 하고 있는 시동생과 개념 없는 동서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과 동서내외는 서로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얼굴조차 안 보며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온 명절에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먼저 향했어요. 휴일인 만큼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즐거운 생각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죠. 그렇게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 뒤 다음날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됐지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시댁에 동서내외가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한다면 분명 또다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지만 저희 엄마가 싸주신 명절 음식을 시댁에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한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부모님과 동서내외가 음식 만드는데 한창 정신없이 움직였고 저와 남편도 묵묵히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최소한의 대화 빼고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시동생과 동서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한숨을 내쉬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좋게 풀라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대충 넘겼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 긴장 속에 이른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동서의 한마디에 결국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식사를 하는데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명절 전부터 심각한 얼굴로 뭔가 걱정이 많은 듯 보였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동서내외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동서의 한마디로 시작된 안 좋은 분위기는 결국 남편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 제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친정에서 명절 음식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오셨으면서 왜 꼬지 산 적은 없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다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 입으로 들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꼬지 산 적만 쏙 빼고 가져오신 거죠? 제 말이 맞죠? 동서가 뭘 오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도 이번 명절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웬만해선 전부 다 빼버렸어. 그렇다고 동서 때문에 일부러 해달라는 것도 웃기잖아. 먹고 싶으면 음식 만들 때 몇 개 하지 그랬어. 아니면 이따 마트에 들러서 재료 사가지고 와서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싶진 않아요. 명절 전날 그래도 입이 닳도록 얘기했으면 기억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못 배워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 명절 음식 하면 꼬지 산적인데 영 기본을 모르네. 이따가 시장에나 들려서 먹고 싶은 거 사오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에휴, 밥맛도 없는데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재수씨, 지금 분위기에 파악 못해요? 이 사람이 좋게 설명을 했으면 대충 넘어가면 되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못 배워서 기억을 못한다고? 보자 하니까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야? 내가 저번에 분명 얘기했을 텐데 평생 입 열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결국 또 상처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거예요? 항상 보면 재수씨 그 주둥아리가 문제야. 말 한마디에 전냥빛도 갚는다는 거 모르나? 이 사람이 음식 갖다 바치는 사람도 아니고 재수씨보다 전부 윗사람들인데 말 함부로 가려서 하지 않고 또다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너는 임마 재수씨 단도리도 안 시키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지? 아버님, 어머님 옆에 계시는데 그만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식사하시는데 이러다 체하시겠어. 동서는 밥맛 없으면 다 먹고 뒷정리나 좀 도와주던지. 형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뒷정리 하려 했거든요. 지금 어디다 대고 명륜질이야?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여요? 에휴, 형수가 잘못했네. 그 꼬지 산적 좀 만들어 왔으면 그래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안 그래요, 형수? 애들 낳고 벌써 치매가 오셨나? 정신 좀 챙기고 다녀요. 남편은 시동생의 막말에 결국 통제력을 잃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오랫동안 쌓였던 안 좋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지게 된 터라 시부모님이 말리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뒹굴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은 뒤 분노한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밖으로 나가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동생 앞으로 다가가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건 수십 장의 사진이었고 가족들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도 당황했는지 비틀거렸어요. 이거, 지금 뭐야? 이 많은 사진을 형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데? 나 몰래 저 사람 미행하고 다녔어?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두 눈으로 봤으면서 뭘 설명해달라는 거야? 딱 봐도 바람 피우는 장면이잖아. 그리고 아이까지 있는 거 안 보여? 재수 씨가 설명 좀 해봐요.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나? 입 나불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으면 비가 아주 거꾸로 쏟았다니까. 우리 집안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 며칠 전에 직원이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재수 씨를 봤는데 손을 잡고 있던 남자가 내 동생이 아닌 정체 모를 남자와 손을 잡고 있어서 당황했는지 사진을 찍어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나도 직원이 보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날 하루 종일 따라만 다니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를 속이고 그동안 이중 생활을 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사진 속의 아이는 그 남자의 자식 같은데 내 동생 몰래 얼마나 오래 만난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요. 동서는 절대로 들키지 말아야 할 걸 남편에게 발각된 터라 많이 놀란 듯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압박을 가하자 그제서야 포기한 듯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동생이 징역을 살게 됐을 때 혼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동서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사진 속에 있던 남자라며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보니 공감대가 맞게 되었고 한두 번 만난 게 최근까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거였어요. 동서는 시동생도 사랑하고 그동안 몰래 5년간 만나왔던 사진 속의 남자도 사랑하고 있다며 시동생과의 결혼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아 했어요. 둘 사이에서 나온 아이 때문에 동서는 가정이 파투나는 걸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사진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시동생은 분노를 하게 되었고 사진 속의 남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동서에게 달려들었어요. 통제가 될 것 같지 않자 남편은 시동생을 말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었는지 다시 한번 얼굴에 뺨을 올리면서 안사람 단속은 기본인데 그걸 못하냐고 한심하다면서 정신 차리라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동서에게 당장 집키랑 차키를 반납하라며 소리를 질렀고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집키와 차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시동생은 결국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시동생이 키우는 걸로 소송을 걸었지만 시동생이 과거에 안 좋은 이력이 있어서 결국 동서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었지만 가족들은 차라리 잘된 거라며 과거의 기억은 전부 다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충격이 상당히 컸었는지 4개월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남이 되어버린 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희 부부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힘겹게 입을 뗀 시동생의 한마디는 동서 내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교통사고로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였고 당장 큰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은 남편한테 앞으로 잘하겠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 과거의 잘못을 전부 뉘우치고 있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던 건 동서가 상간남이랑 새살림을 차리는데 아이가 많이 거슬린다며 시동생에게 다시 돌려주려 했는데 시동생은 막상 아이를 데리고 오자니 자기 인생에 발목이 묶일 것 같아 아이를 중간에 두고 옥신각신 하다가 각자 알아서 하라며 등을 돌렸는데 아이는 그래도 동서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동서의 뒤를 따라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버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자격도 없는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동서 내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합니다. 아이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둘 다 친자식을 돌보고 싶지 않다며 서로 등 떠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눈을 뜨게 된다 해도 눈앞에는 두 부모가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동서는 나 몰라라 전화까지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아이 옆을 지켜주고 있지만 정작 도와줬는데도 시동생 또한 몸을 숨긴 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만 썩인 동서와 시동생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저희 부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인생 선배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네요. 얼마 전에 남편이 시동생과 아주 짧게 통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이를 돌보느니 차라리 징역을 살겠답니다. 두 사람이 온 가족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서 너무 화가 나요.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만 툭 던져주고 아이의 자취를 감춰버린 동서가 이 글을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모든 걸 책임지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9살 서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황당한 일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네요. 지금 생각해도 괘씸해서 잠이 안 올 정도이지만 한국 사자성어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에는 좋은 일이 항상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일이 따르는 것처럼 분명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에 맞는 일이 뒤따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예쁜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수완이 좋은 사업가였는데 저는 강남에 위치한 성형외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네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운명인 줄 직감했어요. 사업가인 남편은 외모에 민감했고 저희 병원에 눈매 교정 상담을 받으러 왔었죠.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한쪽 눈만 쌍꺼풀이 있는 짝짝이 눈이라 매번 인상이 매섭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남편에게는 항상 콤플렉스였다고 하더군요. 처음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할 때만 해도 저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병원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친분이 쌓여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쌍꺼풀 수술과 눈매 수술을 동시에 받았는데 수술 후 2주간은 음주나 눈을 비비는 행동을 하면 안 됐었죠. 그런데 우연히 식당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평상시에도 한 번 본 사람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눈썰미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던 터라
한 번에 저희 병원에 온 환자라는 걸 알았고 남편의 식사 자리에 실례되는 걸 알지만 다가가 술을 드시면 안 된다는 오지랖을 부렸었네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남편의 눈매 수술 후 주의할 점 등이나 관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을 설명하게 되면서 친해진 거죠. 남편은 사업가이신 시부처럼 경영이나 투자 쪽에 재간이 뛰어나 건드리는 사업마다 큰 성과를 일으키며 그 업계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항상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자들도 많았죠. 그런 사람이 저만을 사랑해주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연애를 할 때 남편에게 접근한 여성이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한 사랑과 전쟁을 찍은 적도 있었네요. 남편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못 산다며 매달렸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여자를 밀쳐냈고 그 끝은 처참했습니다. 승범씨, 저 여자는 이제 그만 만나고 나랑 만나면 안 될까? 내가 더 어리고 얼마나 승범씨를 사랑하는데. 내가 누굴 만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동안 나한테 뜯어간 돈이며 선물로는 부족해? 그만하자. 아주 둘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당신이랑 헤어질 테니까 둘이 잘해봐. 바람 펴놓고 나랑 계속 만날 생각이었어? 당신 내 앞에서 정말 뻔뻔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미야, 오해야. 나는 싫다고 했는데 자꾸 따라다닌 거라고.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다시는 이런 오해 받을 일 만들지 않을게. 정말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잠깐 정신을 잃었던 거야. 이제는 이런 일 절대 없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우리 서로 연애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 나도 더 이상 당신한테 미련 없어. 너무 사랑했지만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배신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왔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네요. 결국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갑작스런 상황과 프로포즈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면서 느낀 건 저 역시 이 남자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저희는 양가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네요. 남편에게는 3살 위인 누나가 있는데 시모보다 더 남편을 챙기는 게 눈에 보였어요. 신우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남자를 만날 생각조차 없다며 자신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남편과 저를 먼저 결혼시키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신우가 신혼집에 찾아왔고 남편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저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렇지도 않은 채 당연하게 말하는 신우가 너무나 얄미웠습니다. 우리 집 리모델링이 3주 정도 걸린다는데? 올케네 집에서 신세 져도 되는 거지? 올케랑 결혼하기 전에 승범이가 나랑 살았잖아. 이제 승범이도 없고 이참에 집 리모델링 싹 하는 거야. 올케도 참 고생이 많아. 승범이랑 사는 거 불편한 건 없어? 승범이 아침은 꼭 먹이지? 나도 같이 있을 때 꼭 아침 해 먹였어. 올케도 힘들겠지만 아침 차려주고. 걔는 채소를 잘 안 먹더라. 올케가 아침에 채소랑 과일 갈아서 줘봐. 그럼 또 그건 마셔요.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인데. 그럼 3주 동안 여기 계실 거라는 거죠?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시댁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형님 지내시려면 방 정리해야겠네요. 제가 살림이 서툴러서 걱정이에요. 나는 신경 쓰지 마. 그냥 없는 사람처럼 둘이 지내. 말이 3주지? 3주 금방 간다. 이참에 올케랑 친해지고 좋지 뭐.
신우는 결혼 전부터 남편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 지나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저에게 3주씩이나 신세 지겠다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일부러 이 시간을 노리고 제가 거절할 수 없게 상황을 유도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래도 서로 의좋은 남매라서 그러려니 했네요. 하루빨리 3주가 지났으면 했어요. 신우를 좋게 말한다면 털털하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함께 지내는 동안 저와는 정말 맞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제 물건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만지거나 평가하는 걸 싫어했는데 신우는 전혀 남의 기분이나 배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옷감이 쌓여 있어서 세탁을 하는데 제 옷과 속옷이 신우의 빨래 더미에서 발견됐었네요. 아무리 찾아도 없던 옷이 신우의 빨래 더미에서 나오게 되자 황당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관이 아니더군요. 대학 생활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룸메이트는 없었어요. 신우는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모르는 눈치였네요. 형님, 제 옷이랑 속옷이 왜 형님 빨랫감에서 나오는 건지 저는 실수라도 그런 일을 하진 않는데. 아, 이거? 너무 예뻐서 내가 입었어. 빨아서 올케 옷장에 다시 넣어놓으려 했는데 올케가 벌써 봐버렸네. 제 옷이랑 속옷을 입었다고요? 왜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왜 손을 대세요? 형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이러셔서 그냥 참았어요. 실수인가 보다 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수도 아니고 알면서 제 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저희 없을 때 혹시 집안 뒤지셨어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남의 옷하고 더군다나 속옷을 입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형님이 이러시는 거 너무 불쾌하네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올케, 말 진짜 웃긴다. 남이라고? 난 올케랑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올케는 나를 남이라고 여겼구나. 진짜 서운하네. 그리고 옷 몇 벌 같이 입는다고 그 옷이 해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제 말뜻은 그게 아니라 제가 형님 물건 아무 말 없이 쓴다면 형님도 기분 나쁘실 거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쓰셔놓고 저보고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하면 되나요? 제 상식에서는 형님 행동이 납득이 안 가요. 그깟 옷 한 번 입었다고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올게 다시 봐야겠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그동안 내가 올케 구역에 와 있었는데 얼마나 짜증났어? 나 도저히 올케랑 못 지내겠다. 올케 정말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올케랑 이번 기회에 정말 친해져 보려고 나름 눈치 보며 지냈는데 사람을 이렇게 무한 줄 수 있어? 그 후 형님은 일주일을 남겨두고 시댁으로 들어갔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처음부터 시댁으로 안 갔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시부모님께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이기적이고 저만 아는 여자로 둔갑되어 있더군요. 남편도 누나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저를 몰아세우는데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어서 세상 억울했습니다. 점점 시댁 식구들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힘들었네요. 그렇다고 남편하고까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보다 오히려 결혼해서 저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남다른 가족애에 서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 이 집 법을 따라야 한다는 시모의 말도 정말 어이없었죠. 시댁 식구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몸보신을 하려고 보양식을 일부러 챙겨 먹는데 하루는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못 먹는 음식을 강요하면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그에 맞게 따라야지.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니? 안 그렇게 생겨서는 다 너랑 승범이랑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일부러 제일 잘하는 집에서 포장해서 왔는데 시애미 노력을 봐서라도 한 숟갈 떠봐. 엄마, 억지로 그러지 마요. 입에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데 요즘 제 친구들도 이거 안 먹어요. 점점 안 먹는 추세고요. 그리고 나만 먹어도 되잖아. 굳이 이 사람까지 보양식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먹겠다고 하면 그냥 놔둬요. 괜히 음식 꺼내서 이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요. 여보, 먹지 마. 내가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싫으냐는 거야. 이 맛나는 걸 이거 먹으려고 그 먼 데서 포장해왔는데 원래 가서 먹어야 하는 걸 가자고 하면 네가 싫어할 게 뻔하니까 포장해왔잖아. 그러지 말고 이거 숟가락 한 번만 떠봐. 맛있다니까? 그냥 육개장에 밥 말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을 우리 며느리는 은근히 예민한 것 같아. 시애미 청성도 모르고. 시모는 기어이 제 입에 보양식이라며 국물 한 수저를 억지로 입 안으로 넣으셨네요. 그날 밤 남편과 다투게 되었고 비위가 약한 저는 계속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싫다는 사람한테 끝까지 음식을 먹이시는 시모의 행동에 치가 떨렸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부모님들을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갔네요. 연애 때는 서로에게만 신경 써서 집중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편이 멋있어 보였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 부모님과 신우에게 꼼짝 못하는 남편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과 싸우고 친정엄마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전화를 했었죠. 그동안 제가 시댁에 불만을 쌓아놓은 걸 풀어내자 엄마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와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아무리 내가 며느리라지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날 대해도 되냐고. 나 정말 먹기 싫었단 말이야. 요즘 누가 못 먹는 음식을 강요해? 나 계속 헛구역질 나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전화하는 거야. 세상에, 사부인 그렇게 안 봤는데 상견례 때는 교양이 넘치더니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 정서방이 가만히 있어?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어쩌겠니? 우선 그 집 사람이 됐으니까 정서방 보고 잘 말해서 앞으로 그런 자리는 안 가게 해달라 해. 네가 좋아서 한 결혼인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니? 다들 그렇게 살아. 엄마는 처음에는 제 말을 듣더니 사부인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 봐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말하다 결국 이해하라는 말뿐이었네요. 엄마와의 통화로 기분이 한결 나아질 뻔했지만 오히려 더 잔소리만 듣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아무리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다지만 시댁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시댁과의 문제는 산 넘어 산처럼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오고 또 해결됐다 하면 다른 문제들이 덮쳐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3년 차가 되어가는데도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저도 아이를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길 바라면서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시댁에서 재촉을 해오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네요. 남편과 제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모처럼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니 시모와 신우가 집에 찾아와서 제 속을 뒤집는 말만 하더군요.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말씀하셨으면 미리 준비라도 하는데 집이 엉망이어서요. 이런 게 사는 거 보는 거지.
엄마랑 쇼핑하려고 요 근처 왔다가 올케는 뭐 하나 해서 들렸어. 점심 아직 전일 거 아니야? 같이 먹자. 그런데 일한다고 너무 집안 청소 안 하는 거 아니야? 승범이는 오늘도 일 갔니? 너 여기 앉아봐라. 승범이 있으면 또 잔소리 한다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말해야겠어. 너희 아이는 도대체 언제 가질 거야? 일 다니니까 몸이 힘들어서 아이도 안 생기는 거 아닌지 걱정이다. 이참에 너 일 쉬는 게 어떠니? 승범이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잘 버는데 굳이 네가 일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요즘은 일하면서도 충분히 아이 가질 수 있어요.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저도 아이 원하는걸요?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원하는 사람이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건 옳게 일부러 아이 안 가지려는 거 아니야? 너 행여나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부부가 아이가 있어야 더 단단해지고 오래가는 법이야.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몰라? 옳게 지금 아이 갖는 것도 늦은 거 아니야? 나이를 생각해야지. 시모보다 얄미운 신우라는 말처럼 본인은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꾸 저에게 노산이라며 듣기 싫은 말을 해대는데 제 주변 친구들도 30대 중반이지만 건강하게 아이 가지는 친구들이 많았던 터라 저는 별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시모와 신우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은근히 임신에 대한 압박을 주던 찰나 뜻밖의 임신이 되어 시모와 신우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임신이 된 후로 시모는 저를 지극정성 대해주셨는데 그나마 임신으로 시댁과의 사이가 호전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신우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온라인 패션몰을 운영하는 일을 했는데 남성복을 입을 모델을 구하기가 힘들어 남편을 모델로 쓰겠다며 주말과 평일에 자주 남편을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누나 일을 돕는 거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서 남편과 다른 여자가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을 핸드폰 메시지로 받았고 알고 보니 신우의 쇼핑몰이었네요. 아무리 커플 옷을 입은 거라지만 와이프가 있는 남동생을 여자 모델과 껴안으면서 사진을 찍게 하는 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사진을 받고 신우에게 달려가 핸드폰을 면상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형님,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하고 피곤한 사람 사진 찍자며 불러내셔서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형님이니까 참았어요. 솔직히 남자 모델 구해서 쓰시면 되는데 모델비 아까워서 신랑 자꾸 부르시는 거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셨나봐요? 그리고 남성복만 입으면 된다면서요. 커플 옷이며 커플 잠옷 입고 사진 찍는다는 건 말 안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꼭 이런 사진을 찍게 하신 의도가 뭐예요? 어느 와이프가 남편이 이런 커플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다른 여자 모델이랑 다정하게요. 정말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당장 홈페이지 사진 내려주세요. 올케, 진짜 웃긴다. 모델 일 한다고 했을 때 하라고 한 건 올케야. 내 쇼핑몰에서 어떤 옷들 있는지는 올케도 알잖아. 승범이한테 일하고 오라고 한 건 이런 것까지 허락한 거 아니야? 승범이도 아무 말 없이 잘 찍은 사진을 왜 올케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거 찍는다고 승범이가 바람이라도 날 것 같아? 올케야말로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다. 젊은 사람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 일은 그냥 비즈니스로 보라고. 이 사진 제 친구가 보낸 거예요. 전 모르고 있었다고요. 형님 이러시는 거 저 싫어서 그러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정말 이러시기에요? 그동안 형님이 저한테 하신 것 생각하면 자다가도 화가 나는데
당장 제 신랑 사진 지우시라고요. 저는 신우의 노트북을 내리쳤으며 그 모습을 보자 신우는 제 머리채를 잡아 저를 마구 흔들어 댔습니다. 마치 자매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처럼 저와 형님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네요. 뒤늦게 남편이 달려와 이 상황을 제지하자 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올케가 덤벼든 것에 대해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 아랫배가 쿡쿡 찌르는 고통이 생기면서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땅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남편은 당장 저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날 저는 천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모두 신우 탓인 것만 같았고 신우가 너무 미워서 한동안 시댁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네요. 병원에는 2주 정도 휴가를 내고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지며 충전을 해서 다시 병원에 출근을 했습니다. 시모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가지라며 극성이었지만 제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 단호하게 거절했네요. 신우는 그날 이후 저에게 단 한마디에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 저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일로 풀었습니다. 주말도 나가서 병원 일을 보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남편한테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시댁은 제 슬픔은 잊은 채 신우의 임신 소식으로 축제 분위기인 듯 보였네요. 남편도 누나의 임신 소식에 입이 찢어지며 말하는 게 보기 싫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야?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실실 웃냐고. 우리 아이 잃은 지 이제 한 달 됐어. 그 아이 누구 때문에 떠나보냈는데? 그새 누나가 임신했다니 좋다고 웃네? 아무리 좋아도 내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나랑 형님 사이 뻔히 알면서 1억이야? 이게 다 당신이 형님 모델일 서주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다 당신 때문이라고. 우리 누나에 비해 아직 젊잖아. 당장이라도 만들면 아이 만들 수 있는데 누나는 진짜 완전 경사야. 그리고 모델 일 하는 거 나는 결혼 전에도 그런 일 많이 해봐서 대수롭지 않은데 당신이 임신해서 신경이 너무 날카로웠던 것 같아. 사진은 그냥 사진일 뿐이라고. 그렇다고 내가 모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겠어? 이렇게 예쁜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 당신도 이제 누나한테 기분 풀고 잘 지내봐. 당신만 열내면 스트레스 받잖아. 누나가 원래 질투도 많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부분이 많아.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리고 누나가 하루빨리 가정을 꾸려야 더 이상 얼굴 붉히는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누나가 빨리 결혼하길 빌어. 그럼 우리한테 간섭 같은 거 안 할걸? 자기 가족이라고 지금 내 앞에서 편드는 거야? 다시는 그 모델 일 하지 마. 그런 일이었으면 애초에 시키지도 않았어. 당신 혼자만 옷 입고 찍는 건 줄 알았지. 여자 모델도 같이 찍는 건 줄 알았으면 허락도 안 했을 거야. 신우에 대한 마음은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덤덤해지더군요. 얼굴을 자주 안 보게 되니 부딪힐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나자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을 갔는데 저에게 산부인과로 가보라는 말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천사가 찾아와 주었네요. 너무 기뻐서 순간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신우와 다툰 이후로 떠나보낸 천사가 다시 온 것만 같았죠. 의사는 임신 3주라는 말과 함께 몸조리 잘하고 2주 뒤에 다시 확인하자며 병원 예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오자 이 기쁜 사실을 남편이나 시댁보다는 친정에 먼저 알리기로 마음 먹었네요. 좀 더 안정기에 들어서면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첫 번째 천사를 너무 허망하게 떠나보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소한 적게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부모님과 근사한 식당을 예약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깜짝 놀래켜 주기로 마음 먹었네요. 이렇게 비싼 곳에서 웬 저녁 식사야? 정서방도 아니? 같이 오면 좋을 것을 우리끼리만 먹어도 돼? 그러게 말이야. 정서방한테 연락해봐. 일 끝나고 여기로 오라고. 그리고 너 우리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게 뭐냐? 정서방은 우리 여기서 식사하는지 몰라요.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만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따로 부른 거예요. 다들 놀라지 마세요. 나 임신 3주래.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시댁 식구들은 안정기 들어서면 말하려고 이 소식 전하려고 부른 거야. 시댁에 가는 것도 아직 너무 힘들고 신우 얼굴 보는 것도 꺼려져서 말하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알고 있어요. 정서방한테도 말하지 말고요.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고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번엔 병원 일도 그만두고 쉬라고 하셨네요. 저 역시 이번에는 병원 일을 쉬면서 오직 천사를 지키는 것에만 마음을 쓰려고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자리를 나왔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알아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간호사님, 여긴 웬일이세요?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이런 곳에서 보니 너무 반갑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기송씨. 아니, 이제는 채림씨죠. 와, 나 못 알아볼 뻔 했잖아요. 너무 예뻐졌다. 안 그래도 우리 병원에서 기성씨, 아니 채림씨 이야기 많이 했어요. 태어나고 잘 지내고 있는지 다들 궁금해 했거든요. 채림씨는 다른 환자들보다 저희 의료진들한테 너무 잘해줬잖아요. 태어날 때는 손수 초콜릿도 만들어서 병원 사람들한테 선물도 돌리고 이렇게 잘 된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부모님한테는 말했어요? 그때 수술하고 나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채림씨 수술 전에 부모님 걱정으로 맘고생한 거 생각나네요. 말 못해서 힘들어 했잖아요. 아직이요. 조만간 말하려고요. 그래도 저 예전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실은 오늘 남자친구 되는 사람 눈 안에 상견례 왔거든요. 남자친구는 제 과거 모르고요. 당연히 여잔 줄 알죠. 계속 저 여성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지내고 있어서 앞으로 남자친구한테는 최대한 모르게 하려고요. 원장님은 잘 계시죠? 시간 나면 한번 들를게요. 네, 원장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나저나 벌써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너무 잘됐다. 남자친구가 가족 모임까지 같이 가자고 한 거면 좋은 징조 아니에요? 결혼한 선배로서 이건 분명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잘해봐요, 채림씨. 채림씨는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성형외과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남자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성 호르몬을 맞고 있다면서 원장님과 긴 상담을 했던 환자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그 후에 수술을 통해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을 바꾸기로 결정했더군요. 이렇게 수술 후에 나타나니 처음에는 누구인가 싶었지만 금방 그때 기억이 나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가운 만남도 잠시 뒤로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부모님이 있는 자리로 가려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신우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식당 안을 둘러보니 신우와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해서 시댁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 뒤쪽에 있는 파티션 뒤로 몸을 숨긴 채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식사 자리는 저를 뺀 신우의 상견례 자리였고 제가 빠진 채 신우는 예비 남편을 소개하고 있었네요. 순간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이런 자리까지 저에게 알리지 않고 한 건지 화가 났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채림 씨가 남편의 옆자리에 가서 앉자 뭔가 일이 잘못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채림 씨는 남자친구의 누나 상견례 자리라고 말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제 남편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둘 사이는 꽤 오래 만남을 가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 것처럼 다정하게 채림 씨를 아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채림 씨에 대한 과거는 모르는 것 같아 보였죠. 그 순간 저는 회심의 미소를 띠며 부모님이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과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더 이상 시댁과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아 식사를 하면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네요. 일찍 부모님과의 식사를 정리하고 부모님을 먼저 보낸 뒤 저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댁 사람들과 채림 씨도 식사를 다 마치고 서로 일어나려는 듯 보였어요. 저는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섰죠. 저를 본 남편은 놀라면서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포크를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과 신우 역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채림 씨와 신우의 예비 남편도 이 상황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다들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오늘 누나가 갑자기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면서 약속을 잡는 바람에 자기는 요즘 계속 몸 안 좋다고 짜증내서 나만 나온 거야. 식사만 하고 헤어질 참이었어. 그렇구나. 내가 그 말을 믿어야 해? 채림 씨한테는 악감정 없어요. 이건 제 가족 문제라.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실망이 크네요. 형님은 애초에 실망할 것도 없어서요. 서로 안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해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이 사람 아내 되고요. 이 집 며느리예요. 그런데 며느리 없이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너무나 당당한 거 아니에요? 특히 당신은 제정신이야? 나 몰래 바람을 펴놓고 가족 행사에 여자친구라면서 있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승범아, 저 말이 무슨 말이니? 이 아가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면서 아직 저녁도 안 해서 그냥 합석한 거다. 미인이가 오해한 것 같아. 승범이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미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니?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저 이만 빠질 테니까 당신 내일 이혼 서류 가져와. 형님, 임신도 결혼도 다 축하드려요. 노산이신데 건강한 아이 출산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집 신물이 날 정도로 쳐다보기도 싫어서 이혼하렵니다. 남편은 나가는 저를 붙잡아 오해라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제 마음이 더 이상 돌려지지 않을 걸 알았는지 순순히 합의 이혼을 했고 나중에 채림 씨가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자 남편은 몸소리치게 분노하며 더 이상 채림 씨와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이미 후회한들 벌어졌던 일이 없는 게 되지는 않으니까 혼자 괴로워하게 뒀습니다. 신우는 상견례 이후 예비 남편이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고 파혼을 하는 바람에 혼자서 출산을 하며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굴에 선천성 기형인 구순혈을 안고 태어나서 한동안 성형외과를 다니며 아이에게 수술을 해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예쁜 딸을 출산해 싱글맘으로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네요. 아직 남편에게는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기도 하네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제가 평생 사랑 주며 키우고 싶은데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 건지 걱정이 많아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며
전적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남편에게 아이의 소식을 알리면 다시 합치자는 말이 나올까 망설여지네요. 저는 지금 이 삶도 충분히 행복한데 말이죠. 아이를 위해 무엇이 정답일지 현명한 지혜를 가지신 분들의 댓글을 바랍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